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힘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PC와 백.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 바로 이거예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한번 선택하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수십 년 동안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는 라이벌로 소개되어 왔죠. 하지만 사실 둘은 결국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전설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진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페라리 먼저 할게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모데나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1920년대에 엔초 페라리라는 카레이서가 알파 로메오를 운전하며 여러 레이싱상을 수상합니다. 그는 레이싱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알파 로메오 자동차의 관리 및 개발과 같은 무대 뒤의 모든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직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바로 두 명의 뛰어난 레이싱카 드라이버인 우고 시보치와 안토니오 아스카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는 젊은 페라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한 스포츠에 종사하는 것의 진정한 대가를 분명히 알게 됐죠. 아들 알프레도가 태어난 후 엔초 페라리는 공식적으로 레이싱 스포츠에서 은퇴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41개의 그랑프리에 참가해서 11개의 우승을 차지했죠. 하지만 더 이상 레이서가 아니라고 해서 페라리가 레이싱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니며 결코 레이싱은 그의 진정한 열정이었죠. 은퇴 후 엔초 페라리는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자신의 레이싱 팀을 설립해요. 뛰어난 멘토와 함께 팀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당연하게도 알파 로메오 자동차의 팀 엠블럼인 장난꾸러기 말과 함께 등장하죠. 1933년 알파 로메오는 재정적인 이유로 스쿠데리아 드라이버 지원을 중단합니다. 1937년 팀은 해체돼요. 페라리는 알파 로메오에서 몇 년 더 일하지만 매니저와의 의견 불일치로 팀을 떠나요. 그는 레이싱팀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첫 2대의 자동차를 제작해요. 마침내 1947년 그는 페라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레이싱에 집착한 그는 속도와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운전자의 편안함을 소홀히 했죠. 그에겐 빠르게 달리고 레이싱에서 우승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페라리는 자신의 차로 레이싱을 하는 새로운 성공적인 팀을 창단하고 곧 이 브랜드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페라리가 경주용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도 생산한다는 거예요. 레이싱카와 마찬가지로 빠르지만 특히 장시간 운전하기에는 불편하고 시끄럽고 거칠기도 해요. 바로 여기에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등장합니다. 소박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이탈리아 시골에서 자랐어요. 페라리 씨와 달리 레이스에는 관심이 없던 람보르기니는 농기계에 대한 집착이 강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람보르기니 트라토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트랙터를 제조하기 시작해요. 네, 최초의 람보르기니는 트랙터입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곧 두 번째 주인공은 멋진 차를 사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특정 브랜드에 관한 거예요. 자, 1958년에 그는 값비싼 페라리 250 GT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차는 그를 실망시키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그게 좋은 차라는 건 인정했지만 도로용 차로는 너무 거칠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또한 클러치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엔지니어를 자주 찾았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마침내 그는 매우 비싼 페라리를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예비 부품 중 일부가 람보르기니 트랙터를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완전히 화가 난 람보르기니는 페라리 씨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회를 잡았죠. 회의에서 그는 엔초 페라리에게 자신의 자동차가 가진 모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페라리 씨는 신경 쓰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에겐 자신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델에 대해 매우 자신감 있고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람보르기니에게 그렇게 똑똑하면 차를 직접 만들어 보라면서 트랙터 제작이나 전념하라며 그를 쫓아냈죠. 람보르기니는 어리둥절해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페라리를 개조해서 기존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죠.
그는 자신만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으로서 편안함과 신뢰성에 중점을 뒀어요. 클러치에 문제가 없는지, 공간이 더 넓은지, 시끄럽진 않은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등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자동차의 결점을 고려해서 새 자동차를 설계해요.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레이스에 관심이 없고 부유한 사람이며 자신이 지불한 돈으로 자동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완벽한 그란 투리스모 자동차를 원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자동차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엔초 페라리와 대화를 나눈 후 공장을 설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자동차 350 GTB를 선보입니다.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은 대중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고쳤고 그렇게 350 GT 람보르기니 모델이 탄생합니다. 검은색 바탕에 성난 황소가 그려진 브랜드 로고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황소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의 조디악 표지판은 황소 자리입니다. 둘째, 그는 황소를 좋아하고 강력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자동차 모델은 황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는 19세기에 유명했던 디아블로라는 황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역시 또 다른 특별한 황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죠. 어쨌든 황소는 강인하고 강력한 자동차의 좋은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람보르기니는 처음부터 이미 유명한 페라리, 제규어, 마세라티와 경쟁하는 고급 자동차였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트랙터를 생산하던 사람들의 자동차를 사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는 걸 그다지 열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과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일부 기자들은 이 차에 깊은 인상을 받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 차는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페라리는 매우 강력하고 빨라요. 하지만 레이싱 트랙 밖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람보르기니는 편안하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핸들링이 좋은 차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지만 페라리만큼 빠르진 않아요. 60년대와 70년대 람보르기니는 레이스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낼 필요는 없었죠. 따라서 두 차는 서로 다른 사람과 다른 목적을 위해 제조된 완전히 다른 자동차예요. 경쟁자도 아니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들이 어떤지 알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00년대 초 프랑스 포뮬러 원팀인 라루세는 유명 디자인에게 새로운 엔진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람보르기니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협업을 제안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자동차가 아닌 람보르기니 엔진이 포뮬러 1에서 데뷔했어요.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엔진은 유망해 보였고 람보르기니는 계속해서 엔진을 생산해서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했어요. 1991년 한 부유한 사업가가 엔진뿐 아니라 람보르기니 경주용 자동차 전체를 생산해달라고 요청했고 거절하기에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 차의 성능은 그리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수년에 걸쳐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라리는 도로에서 더 편리한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는 엔진과 속도를 향상시키며 레이싱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페라리는 속도에 더 중점을 두어 가장 빠른 슈퍼카를 만들고 람보르기니는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로드카를 생산하는 등 두 슈퍼카는 오늘날에도 각자의 철학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브랜드는 경쟁자가 아니라 너무도 다른 존재예요. 진정한 자동차 팬이라면 둘 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부드러운 디자인이고 람보르기니는 더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됐죠.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